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프로그램 중에 리포터가 트럼프랑 이제 어디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거기에 끔찍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요. 교수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참 앞날이 캄캄합니다. 환경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동안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불문율로 절대로 넘보지 못하는 데가 연준이거든요. 연준의 이사회 이사장 자리는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금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뭐 제가 어디 읽어보니까 벌써 트럼프 당선자께서 엄포를 놨던데요. 그 자리도 자기가 넘보고 있다. 큰일이죠. 세계 경제에 굉장한 먹구름이 지금 들이고 있는 건데, 경제도 그런 걱정이 많고, 근데 환경 걱정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에도 너무 대놓고 그냥 막 가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아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한 최고 주범국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기체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리 협약에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이번 세기 동안 어떻게든 2도 미만으로 붙들어매자 하는데 이제 겨우 협약을 이끌어냈더니 트럼프 대통령 하는 얘기가 난 찬성 못해. 우리 탈퇴. 아니, 제일 큰 범인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때 정말 경악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님은 대통령 취임하고 상징적으로 첫 업무를 파리 협약 재가입, 그 사인하는 걸 첫 업무로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제스처였는데, 트럼프 양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또 첫 일성이 나는 재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참 큰일이네요. 저는 이제 IPCC라든가 UNFCCC라든가 이런 국제회의에 그래도 제법 여러 차례 참여해 본 사람인데요. 모든 선진국들이 다 표면적으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협정에 들어가면 선진국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거 조금만 양보하면 산업계의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에 보는 눈, 그리고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일종의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러는 게 그 국제회의의 모습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다른 온실기체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은 미국도 안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슬슬 빠져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또 겪어야 되는, 캄캄합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보는 각도가 다르고, 되도록이면 안 뺏기려고, 힘든 상황에 안 묶이려고 이제 살살 발을 빼는 거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우리한테는 왜 규제만 이렇게 계속 뒤집어 씌우냐, 그거를 중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죠.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세계 각국이 대응할 건가. 요즘 여러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 전례 없이 좀 막 가는 나라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이거 이러다가는 국제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저는 요즘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또 많이 절망스러운 건 ESG인데요. 기업은 그동안 이른바 프리드만 닥트린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기업의 기능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 국가에 세금 내고, 그러면 기업의 임무는 끝난 거야. 이게 프리드만주의였잖아요. 그런데 ESG가 등장하면서 그거 아니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업적만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 차원의 문제들도 이제부터는 투자회사들이 전부 들여다보겠다. 이야, 이게 기업이 이제 바뀔래나 보다.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문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자께서 자기는 ESG를 애당초 싫어했다. 뭐 이렇게 벌써 질러댔으니, 네, 뭐 많은 기업들이 대통령이 인정하지도 않는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러고 또 들고 일어나겠죠. 자, 과연 미국이나 이제 EU의 그 큰 투자 회사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이거 역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설령 미국의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들도 그 바람에 휩쓸리게 되면 참으로 좋은 기회를 우리 세계 사회는 잃을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겠죠. 워낙 우리는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큰 나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게 속수무책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지켜봤는데, 저는 우리나라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세계 국제 무대에서도 제법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돼 가고 있었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환경 그 정책들이 상당히 좀 후퇴한 느낌이 이미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물론 뭐 RE100이라고 통칭되는 재생에너지 문제가,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문제에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이게 서로 엇갈리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잘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EU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움직여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래도 EU가 중심이 돼서 경제 구도를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EU는 제 생각에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동안의 그 기조를 한동안은 밀고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나 생물다양성 문제에 영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유럽의 EU는 날이 갈수록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수출도 힘들게끔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원자력 쪽으로 이렇게 자꾸 길을 트고 있고, 이러다가는 자칫하면 EU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게 이제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우려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잖아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또 아닐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환경 정책에도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래도 방향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 윌로우 프로젝트가 이번에 다시 재선이 되면서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 트럼프가 그걸 재개 안 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도 셰일 가스나 샌드 오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셰일 가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퇴적층 사이에 갇혀있는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퇴적층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옆으로 수평으로 드릴을 해갖고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지층이 무너지는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환경 파괴가 수직으로 드릴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답니다. 또 샌드 오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오일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건데, 그걸 끄집어내려면 또 어마어마한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걸 나중에 쓸 수 있는 기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것들인데, 트럼프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이 될 법한 일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알래스카는 미국이 그 오래전에 러시아한테 산 땅이잖아요. 거기에 뜻밖의 석유나 석탄 매장량이 굉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를 관통해서 어마어마한 관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건데, 그런 걸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 파괴가 심하고,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뭐 상당히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참 걱정스러워요. 제가 미국에 15년 살면서 사귀었던 미국 사람들은 보면 우리만큼 환경 문제를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에 그냥 땅이 넓다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수거 같은 것도 우리만큼 잘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약간 환경에 둔감해요. 물론 많이 배우고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적으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꺼내놔도 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게 이슈인 줄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뭐 걱정할 리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참 그런 게 아쉽죠. 불어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처음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양반이 난장판을 만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우리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또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닌 거죠. 시민의 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닐 테니까 우리는 또 견뎌내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붙어봐야죠. 뭐. 그래서 결국 또 이겨내야죠.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젊은 트럼프가 맨해튼의 부동산 재벌로 뜨던 시절이에요. 미국의 시사 프로그램 중에 리포터가 트럼프랑 이제 어디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거기에 끔찍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은행 사람들을 데리고 공터 앞에 가서 이게 내 땅인데 대출 좀 해달라고. 그게 내 땅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은 사기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죽어도 못 잊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뭘 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데 와 어느 날 대통령이 되네.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또 됐어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람이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잘하면 버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하다는 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이 무렵이었는데요. TV에 나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지구온난화라며 글로벌 워밍이라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야, 그 얘기 듣고 저는 진짜 지구온난화라는 게 어제보다 오늘 덥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더워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트렌드잖아요. 어떤 날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하는데 들쭉날쭉 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지. 오늘 왜 추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켜본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렇게 끈질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뻥 터뜨렸다가 또 뭐 엄벙덤벙 다른 것도 뻥 했다가 막 이러는 사람인 것 같아서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펀치는 몇 번 맞겠지만 걔 연타로 우리가 맞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펀치를 적절히 잘 피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이겨내야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저는 정말 안 됐으면 했는데 뭐 대통령이 또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미국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시스템이 끌고 가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참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한 개인이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정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는 워낙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라서 그래도 이만큼 만들어낸 게 정말 대단한 거고요. 미국은 몇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른바
국가의 시스템, 사회의 시스템이 그래도 잘 정착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판을 그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싶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겠지만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막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위험하고 그야말로 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래도 미국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흔들릴 리는 없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